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5일 오전 10시 34분입니다. 34분 전에 발표된 한국갤럽의 주간 여론조사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지난 2일, 4일 사이에 조사한 내용인데요. 전국 성인 남녀 유권자입니다.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한 건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의 오차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직무 긍정률 37%, 부정률 56%, 이 경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도가 계속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38%, 더불어민주당 30%, 무당청 23%입니다. 2016년 4월 총선 이후 국민의힘 지지도가 최고치에 이르렀습니다. 경선의 흥행, 성공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은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의 민주당을 점점 더 큰 격차로 따돌리고 있는 이 경향은 갤럽 조사뿐만 아니라 다른 조사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좋아하는 정치 지도자를 이렇게 자유응답식으로 부르라고 했을 때는 이재명 26%, 윤석열 24%, 홍준표 15% 등등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조사가 요겁니다. 바로 내년 대선에 대한 기대입니다. 여당 후보가 당선되어 가지고 정권이 유지되었으면 좋겠다. 33%입니다. 아니다. 야당 후보로 당선을 시켜 가지고 정권을 교체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57%입니다. 57대 33이니까 무려 24%포인트의 격차입니다. 정권 교체론이 대선 4개월을 앞두고 대세로 굳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택 기준에서는 능력 경험 25%, 공약 25%, 소통 화합 20%, 도덕성 17% 순입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사면 해야 된다 44%, 반대 48%, 막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당 지지도입니다. 정당 지지도가 한 달 전에는 37대 33이었습니다. 37 국민의힘, 33 민주당, 그 격차가 4%포인트였는데 더 벌어졌습니다. 38대 30, 국민의힘 38, 민주당 30, 8%포인트 차로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1%포인트 올랐는데 민주당은 3%포인트 빠졌습니다. 이것은 대장동 사건의 영향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지역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전라도와 40대를 제외하면은 국민의힘이 대체로 큰 차이로 앞서가고 있는데, 중요한 지역만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입니다. 서울에서는 국민의힘이 42%, 더불어민주당은 25%입니다. 이 서울이 전국 여론을 주도한다고 본다면 이거 의미심장합니다. 42대 25로 국민의힘이 앞서가고 있다는 겁니다.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은 50대 13으로 압도적이고, 부산 울산 경남도 51대 21로 압도적입니다. 즉 경상도와 수도권, 경상도와 서울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경상도와 서울이 정권 교체론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남녀 격차는 남성 쪽에서는 국민의힘 42, 더불어민주당 31이고, 여성 측에서는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28, 상대적으로 여성 쪽에서 상대적입니다.
민주당 지지가 상대적으로 남성보다는 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18세에서 29세 사이, 흔히 20대라고 하는 이 연령층에서 국민의힘이 27, 더불어민주당 27 같습니다. 그러나 30대 오면은 국민의힘이 21로 떨어지고 더불어민주당이 39가 됩니다. 40대에서는 국민의힘이 26이고 더불어민주당이 44입니다. 50대부터 이제 역전이 됩니다. 50대 국민의힘 47, 더불어민주당 26, 60대 이상에서는 국민의힘 56%, 더불어민주당 20%. 그러니까 50대, 60대가 압도적으로 국민의힘 지지로 돌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들은 국민의힘 지지가 50%나 되고 민주당 지지는 26%밖에 안 됩니다. 이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더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사무관리직, 화이트칼라라고 하는 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가 38, 국민의힘 지지가 30%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항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입니다. 이른바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26%, 윤석열 24%, 홍준표 15%, 유승민 3%, 이낙연 2%, 심상정 2%, 안철수 2%, 원희룡 1%, 기타 인물 2%, 의견유보 23%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이재명 후보가 26%, 이낙연 2%를 더하면 28%인데, 이 여권에 속한 사람은 28%밖에 안 되는데, 야권에 속한 사람들의 이 지지율을 다 모으면은 훨씬 더 높습니다. 윤석열 24에다가 홍준표 15를 더하면 39, 여기에 유승민 3을 더하면은 42 등등 해가지고 여기서도 판도가 야권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고, 이재명 전 지사의 지지율은 30%대를 넘지 못하고 일종의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내년 대선 기대, 여당 후보 당선됐으면 좋겠다, 33%. 아니다, 야당 후보 당선해가지고 정권 교체했으면 좋겠다, 57%. 이 조사가 가장 중요하죠. 정권 교체론이 언제부터 앞서게 되었냐면은 1년 전입니다. 작년 12월부터 부산 서울시장 보선을 앞두고 당시에 안철수 대표가 단일화하자 이렇게 나오면서부터 정권 교체론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4월 7일 총선 직후, 지난 4월 7일 보선 직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선에서 국민의힘이 크게 이긴 직후에 어떻게 됐냐면 정권 교체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55%, 정권 유지 34%, 그 격차가 21%포인트나 벌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이게 조금 좁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8월에는 47대 39로 좁혀졌습니다. 정권 교체 47, 정권 유지 39, 그 차이가 불과 8%포인트까지 좁혀졌다가 다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57대 33, 정권 교체 57, 정권 유지 33, 그 격차가 무려 24%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지난 8월, 9월, 10월, 11월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가장 큰 것은 대장동 게이트, 이재명 게이트, 이거죠. 이게 바로 정권 교체론을 더 강화시켰다. 그런데 앞으로
오늘 국민의힘 후보가 공식적으로 결정되면은 투표일까지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4개월 사이에 이 흐름이 저는 바뀐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권 안에서 아마 후보 교체론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정권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33, 정권 교체 원하는 사람이 57인데 서울의 경우에는 어떠냐? 서울이 정권 유지 32%, 정권 교체 61%, 완전히 더블스코어입니다. 서울이 확실한 반문재명으로 돌았습니다. 인천, 경기 여기가 주목되는 것은 이재명 씨가 경기도 지사를 한 지역이죠. 정권 유지 34, 정권 교체가 54나 됩니다. 대전, 세종, 충청은 정권 유지 37, 교체 54. 다만 광주, 전라도만 정권 유지가 65, 정권 교체가 18%. 대구, 경북은 정권 유지 16, 정권 교체가 72%입니다.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은 정권 유지 19, 정권 교체 70. 그러니까 여기 서울,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이 압도적으로 정권 교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이 경부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령대별로는 18세에서 29세 사이, 정권 유지 30, 정권 교체 51, 30대도 정권 교체 48, 정권 유지 41, 40대만 정권 유지 47, 정권 교체 42, 50대는 정권 교체 62, 정권 유지 33, 더블스코어입니다. 60대 이상에서는 정권 교체 70, 정권 유지 19%, 40대는 이 연구 대상입니다. 40대가 가장 강력한 문재명 지지 세력입니다. 그 다음에 직업별로는 다 이건 뭐 아시다시피 전업주부와 자영업자 사이에서 정권 교체론이 가장 강합니다. 그 다음에 흥미로운 게 이겁니다. 이념 성향인데요. 내가 보수라는 사람이 요새 늘었습니다. 지금 약 29%가 내가 보수라고 합니다. 내가 중도라고 하는 사람은 36%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진보라고 하는 사람이 19%밖에 안 돼요. 줄었습니다. 한때 내가 진보라는 사람이 5, 6% 되었으니까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제 어디 가서 내가 진보라고 말하면 창피하게 느끼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죠. 이거 큰 변화입니다. 크나큰 변화입니다. 오늘은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서 정권 교체론이 대세화가 되고 있다. 오늘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이 되면은 아마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세론으로 이게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이게 앞으로 관찰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